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취업 관련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고민은 많으신데 어따 대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이렇게 또 간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누가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긁어주다 못해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돌직구를 날려주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취업 시장의 가려운 이야기 이번 시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취업 시장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시원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모셔볼게요.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경호 대표님 오늘 저 머리에 좀 힘을 네, 오늘 저 뮤지컬 그리스 머리예요. 오늘 분장실에서 도움 좀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좀 낫습니까? 어떻게? 네. 네. 제가 한 번도 처음 해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젠틀맨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직각머리로 돌직구 어디다 날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대졸 취업자들의 취업률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54.8% 이렇게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셈인데, 아이고, 참. 이 취업 준비생들 아주 상당수가 이게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업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별한 좀 대안이 없을지 이 부분 좀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하죠.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취업이.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됐다고 막 연락이 오는데. 난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네. 근데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순애 씨나 저나 또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개편할지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참 보통이 아닙니다. 정경호 대표님은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아니야, 있어요? 저도 매번 있죠. 이 오.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불안감이 없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취업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에 대한 부분에서 한 발짝 내딛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어떤 불안감들이 엄습해 오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이게 신경 과민. 그래서 전체 숫자의 한 63.9%가 신경 과민이 있다.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이 56.8%, 40.3%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병으로 이렇게 진화가 될 만큼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받고 있는 반면에 이 증상들이 이제 굉장히 외부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네요, 퍼센트가. 그래요.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정말 우리 구직자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병적인 증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상담하시면서 취업 스트레스 받는 구직자분들 보시겠어요? 많이 만나죠. 네.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익에도 5대 스펙, 8대 스펙 다 따져도 너무나 괜찮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6개월 동안 취업 기간을 넘어가니까, 공백기간을 넘어가니까 완전히 자신감에 빠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 대학생들 자체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언제 취업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극도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뒤처진다라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내가 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다라고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난이 가중이 되면서 이 취업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 사회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실적인 상황 일단 먼저 그거부터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상황. 핵심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취업 스트레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스펙 하더라도 몇 가지였는데 5대 스펙까지 왔다가 지금은 8대 스펙이라고 해서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에다가 봉사, 인턴, 수상 경력.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가중이 되고 있고, 예. 삼성 직무 적성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만 명이. 10만 명. 지금 졸업생이 64만 명인데, 네. 6명 중에 1명이. 그것도 한 기업에 그렇지 큰 대기업이긴 합니다. 10만 명이 응시를 하고 있고, 양병설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서울시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1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어이구. 85대 1.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졸업을 유보하면서 점점 이렇게 학교 전체로 학업보다는 취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하는 건지 이거 취업 준비 생활. 그래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90%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이게 취업과 관련돼서 계속 무의미한 포탈 점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5대 스펙, 8대 스펙 사실 듣기만
듣기만 해도 얼마나 네.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모두가 다 나한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거는 뭐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저도 IMF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IMF. 지금 그리스 뭐 디폴트 남의 얘기가 아니죠. 맞아요. 너무나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뭐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이 객관적인 실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관적인 좀 인식인 것 같아요.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인생입니다. 네. 40대인 저도 지금 죽겠습니다. 저 딸내미 쉽지 않습니다. 이 피겨 저 아들 지금 뭐 축구하겠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습니다. 예. 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속해한 스트레스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가중한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놀랍게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들이 되어 있는데 약 10년 전부터 마틴 셀리그만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그 심리학회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긍정 심리라는 부분을 끌고 나오면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가 역경을 통해서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통해서 디프레스되고 불안해지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가 그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좀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취업 스트레스는 성장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도전적으로 좀 받아들이실 때 좀 기남으로 볼 수 있는 긴 호흡을 좀 부탁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장점이 뭐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취업할 데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임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회사로서 타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들로 본다면 20, 30대들은 그 부분에서 선택의 폭은 그래도 많다. 물론 대기업들이라든가 기타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혜택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학생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객관적 실체보다 이 주관적인 인식에서 긍정적 인생, 이 인식 이 부분들을 좀 꼭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상후 성장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 뭐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받아셔야 받아요.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골만 맞으면 이제 혹이 나서 더 키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픈 만큼 그런 네,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 정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그 아들 축구 비용에 축구 유학 보내야 돼요. 그거 스트레스 또 따님 저기 저 스케이트 저 비용. 비교, 예. 김연아 선수 되려고 지금 막 준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에 강의를 10개를 뛴다고 하십니다.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죠. 전국구 앵벌이란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습니다. 정말 네, 스트레스. 네. 그렇습니다. 이 외상후 성장.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살면서 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100으로 둔다라면 그 사람들의 80%는 정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는 굉장히 좀 우울증을 겪고 10%는 굉장히 그 전보다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외상후 성장인데 통계에 따르면은 한 번 정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생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생애 사건들이 영구적인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절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그 학계의 이제 어떤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회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 토익이 뭐 거의 만점에 가까워. 내가 서울대 명문대를 나왔어. 그리고 나는 뛰어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50번 연속으로 내가 면접에 다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다 떨어졌어. 이러면 이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역경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상후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관점에 대한 이 전환들 이 부분들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네. 재건 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네. 뭐 이런 말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게 외상 후 성장. 오늘 설명해 주신 개념 같은데 네. 문제는요. 80%는 상처를 걷고 난 다음에 그대로 회복을 하고 10%는 장애를 입고 10%는 성장을 하는데 이 10%에 내가 들 수 있을까? 네, 이 성장하는 그렇죠. 10% 네. 들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잖아요. 네, 네.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티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요즘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 강점 심리학에서 잊지 네. 말아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이 외상 후에 이제 심리적인 기능이 더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내공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어떤 뭐 사건과 사고 없이 바야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주 엘리트 코스만 밟았던 친구는 한 번에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바로 꺾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정말 최고의 정점, 사장이라든가 혹은 CEO라든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어떤 충격적인 일 받고 자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내면의 기능 자체에 대한 심리적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딱 가야지.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 주먹만 받아왔던 사람은 한 번의 충격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번의 반짝 스타는 그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바닥부터 다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가끔 저한테 강의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냉정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예. 진짜 10,000원 정도 받고 2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저기 지방에서 강의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돼 있는지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가면 어떤 순간이 와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전 탁월한 회복력도 어떤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자기가 경험들 통해서 내공이 쌓였을 때 성장이나 이것을 이제 외상 후 장애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삶에서 어마어마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도 네, 굉장히 그렇죠. 유행이더라고요. 네. 자, 먼 훗날 돌이켜보면 다 나한테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좀 먼 훗날의 이야기고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 힘들어요. 맞아요. 당장 힘듭니다. 당장 좀 뭐 이렇게 돈을 좀 주시든가 좀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죠. 극복하는 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팁인데 이건 이제 활용을 즉각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취업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내가 좀 심각한 불안, 뭐 어떤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불안은 좀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말씀해요. 이 균형적인 삶을 먼저 좀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균형적인 좀 식사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 카페인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좀 다량으로 마신다거나 특별히 술, 담배를 굉장히 좀 많이 피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극도로 좀 자제를 하시면서 균형 있는 식사, 균형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건강을 먼저 좀 지켜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드시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거 저한테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한테 큰 힘이 됐다면 제가 7, 8년 전에 술, 담배를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됐던 게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하면 이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되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홍선혜 씨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다 끊었죠? 이제 잘 안 먹어요, 이제 안 원래. 드시죠? 네. 네. 자, 식사와 운동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지만 정말 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정말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일 수 있는데 아까 관점과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심리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까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일본의 사토돔이라는 일벌의 이론가 있습니다. 10,000번을 반복하면 인간의 뇌가 조작이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뀐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되면 유전자까지 조작이 된답니다. 유전자까지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계속 긍정적인 말을 뱉으십사.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깊은 호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좀 산책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산에 가셔서라도 가벼운 발걸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 취해서 좀 인간은 자연에 취하였으면 자연은 인간에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 끄시고 약 한 20-30분 정도 디지털 휴식기를 좀 가지시면서 좀 깊은 좀 호흡을 그래서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리셨을 때 자신의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길게 이제 호흡을 하려고 부모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제가 이제 길게 호흡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이 새끼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한숨을 쉰다고. 한숨을 쉬면 안 되고요. 예. 깊은 복식호흡가에서 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게 아니라 예. 좀 받아들이면서 전심으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내쉬는 이 부분들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좀 선택을 하시면서 자연과하고 좀 화합하시는 거. 더 좋은 방법은 또 여유 있는 좀 스케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실 때 너무 많은 부분에서 다 이렇게 쫙 해서 요즘 뭐 이렇게 뭐 시간 관리 이런 부분 뭐 강의 들으셔서 막 꼼꼼하게 저는 그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자신만의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좀 대화의 시간, 좀 멈춤의 시간 좀 이렇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빡빡하게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일정을 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 같고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대박을 쳤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서 네네. 저는 거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은 곳에는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눈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기 싫으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혹시 곡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때로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에 대한 감정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안 되는 건 안 된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게 잘 내가 안 이번 돼요. 도움받고 싶으면 도움받고 싶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은 한 번 좀 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네. 것이죠. 아니 누구나 다 삼성, 누구나 다 현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최고의 어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체념과 포기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 포기가 아니라 정확한 자신의 인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계속해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건 꼭 굉장히 추천한다. 중요한 건데요. 네. 이 웃음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아유, 이 꼬리가 그렇죠. 올라가면 인간 뇌까지 조작이 되고요. 이 네. 꼬리가 올라가면 소위 말하면 캔서, 암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의학계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꼬리가 올라가면 인간의 뇌 속에요. 도파민이라는 행복물질, 쾌락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오게 돼요. 이 꼬리가 올라가면. 이 꼬리가 내려가고 계속 우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도파민이 안 나와서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네. 물론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조증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웃지는 마시되 저는 적절하게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웃음과 미소는 최고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취업 스트레스를 날리는 좋은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사실 저 입꼬리가 안 올라가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렇죠. 이분 저도. 키가 185에다가 막 저 복싱도 배우셔가지고 네, 그렇죠. 무서운 네. 분이에요. 네, 이거 한번 그렇습니다. 웃어보세요. 의도적으로 예, 얼른 좋습니다. 꼬리를 올리는 연습. 올리는 연습. 그리고 네. 웃음이요. 그게 있대요. 네. 우리가 억지 웃음도 뇌에서는 웃는다고 그럼요. 자각을 하고 뇌가 조작이 된다니까. 네, 그래서 거짓 웃음이라도 웃으면 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취업 준비생들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일상생활 속에서 비법들 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네. 정부와 기업 쪽에서도 이 이 청년 실업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도 좀 해주고 계신데 더 박차 주시고요. 우리 취업 스트레스 겪는 우리 구직자분들한테 세 가지만 딱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인생은 어려움에 계속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화하는 지혜입니다. 이것도 다름이 아니라 입을 통한 감정 표현에서 힘들면 힘들다. 나 외로우면 외롭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소위 말해서 가족이든 누구한테도 얘기하시는 감정 표현.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의 향상. 자존감의 향상에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눔과 배려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를 표출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에너지를 표출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때로는 좀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대화 묵상이 좀 필요하다. 묵상이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라도 굉장히 곡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각자 마음의 중심을 좀 잡고 인생을 좀 길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버텨 나가겠다는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신 있는 자존감을 좀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 네. 네. 저는 오늘 묵상을 좀 하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건강도 경쟁력이니까요. 챙겨가시면서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에게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